자, 고교중퇴 배달부 연봉1억 메신저 제도의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형근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자, 이용양 성함 이야기하면 성함 삼창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형근. 어이구!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를 받아서 열심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의 맡은 박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모교에 와서 또 이렇게 저자특강을 하는데 저는 오늘 너무 좋아요. 오늘 강기영 대표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강기영 대표님 계시면은 되게 무섭거든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이렇게 새벽같이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아침을 깨우고 이렇게 새벽같이. 저는 예전에 양재동에 처음에 그 지하에 있을 때 혹시 가보셨던 분 계신가요? 양재동에 있었을 때? 네. 없으시네요? 네, 한 분 계시네요. 와. 그때는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진짜 놀랐어요. 처음에 갔었을 때. 네. 여기는 환경이 되게 좋아졌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리액션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물도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과 리액션이 있으면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반응과 리액션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제 마음을 여기 안 떠는 것 같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리액션과 반응 와 이렇게 침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반응을 보여주면 제가 더 열심히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이 있거든요. 그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P 바인더, 여기 3P 바인더 저희 모교인데요. 네, 3P 바인더를 만나고 오늘 너무 의미 있는 게 저희 어머니도 오셨고요. 이 3P 바인더를 2011년에 속지 몇 장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분이 여기 또 오셨어요. 네. 제가 이 3P 바인더를 만나고 삶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버노트. 에버노트는 핸드폰에 기록하면 PC에 다 뜨는 메모 앱이거든요. 그래서 3P 바인더와 에버노트를 활용해서 디지로그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디지로그 이게 아니고요. 디지로그. 네, 디지로그 수업을 만들어서 제가 성과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독서는 본캐 적이죠. 네. 그 다음에 메신저. 메신저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 누구든지 나의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네. 근데 나의 지식과 경험을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인정도 받으면서. 네. 그걸 알려드릴게요. 저는 박형근의 지식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른 플랫폼에 가서 보면은 본인들을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 홍보를 못하게 해요. 명함 한 장 주면 큰일 나요. 근데 저는 항상 거꾸로 해요. 거꾸로. 제 방에서는 서로 다 홍보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톡방에 1,500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감이 돼서 방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요청하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식 플랫폼이라고 치면 있습니다. 고교 중퇴 배달부. 학교에서 하도 때리고 욕해가지고 제가 딱 1년만 나와서 돈을 벌어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못 갔어요. 네. 에버노트와 구글 앱스 전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P 바인더. 저는 10기거든요. 마스터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세상에 좀 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천 권의 책이 나오는데 내가 좀 이렇게 책을 써도 되나 하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근데 책이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네, 이런 발음을 하루 만에 계속 쓰면서 배워졌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다 하시죠? 네, 유튜브 한번 꺼내보실까요? 핸드폰 한번 꺼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유튜브 한번 꺼내보세요. 유튜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유튜브를 보기만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컨텐츠의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컨텐츠의 생산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책 읽고 유튜브에 찍어서 올릴 수 있거든요. 네, 유튜브 한번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검색창 있죠. 검색창 잠깐 누르지 말아보세요. 검색창 누르기 전에 옆에 보시면 캠코더 모양도 있어요. 캠코더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무료예요. 이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에서 다 봅니다. 제가 강의한 거를 베트남에서 보고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자 오른쪽 위에 검색창 한번 눌러보세요.
검색창 많이 누르시죠? 검색창 누르신 다음에 박현근 TV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박현근 TV. 저도 유튜브를 잘 안 했었는데 유튜브 하기 전과 유튜브를 한 이후의 삶이 완전 달라졌어요. 거기 보시면은 잘생긴 남자 명 있죠? 네, 거기 구독 있나요? 구독? 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꼭 하시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네, 이제 핸드폰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네, 이제 내려놓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때만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집이 조금 어려웠었어요. 근데 좀 상황이 좀 어렵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좀 욕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남자 고등학교에 나왔는데 선생님이 욕을 좀 많이 하고 꼭 기분 나쁘게 뺨을 많이 때려요. 뺨을 때리고 여기 정강이 많이 차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고3 때 제가 이제 직업발이라고 해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들기 대회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고3 때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로 가고 평일에는 기술을 배우는 학원에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로 가다 보니까 준비물을 잘 못 챙겨갔거든요.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 빼트공 같은 새끼가 준비물도 안 챙겨가고. 근데 선생님이 욕한 거는 기분이 덜 나빴는데 옆에 친구들이 막 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아, 병신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쉬는 시간에 짐을 싸서 학교를 나왔어요. 학교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었어요. 돈을 벌어서 1년만 돈을 벌어서 대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교복을 입고 나와서 엄마한테 학교 간다고 하고 교복을 입고 나고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학교 간다고 얘기하고 한강에 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답답했어요. 하루는 한강에 가고 하루는 산에 갔어요.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딱 집 앞에 가다 보니까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초봉 80만원 배달원 구함. 그래서 배달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내가 배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봉 80만원 받고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어떤 마인드로 일을 했냐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매장의 주인은 나다. 항상 주인 정신을 가지고 주인처럼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많이 주던데요. 항상 나는 알바생이 아니라 이 매장의 주인이다. 직원보다 보너스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맥도날드에 갔어요. 세계 최고의 매뉴얼 하면 어디예요? 맥도날드. 맥도날드에 갔더니 3개월을 열심히 하니까 매니저 교육을 받으래요. 그래서 또 맥도날드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29살 때까지 딱 1년만 돈을 벌어서 대학에 가야지 했는데 29살 때까지 10년 동안 배달, 청소 이렇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뚝배기 3개, 4개 이렇게 넣어서 가면요 꼭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집에서 뚝배기는요 시켜 드신 게 아니라 가서 드세요. 가서. 네, 가서 뚝배기. 어깨가 항상 안 좋아요. 근데 29살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달이 늦게 왔다고 이분이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잠깐 욕 좀 해도 될까요? 배달에 갔다가 보통 배달을 갈 때 3개에서 4군데를 같이 가거든요. 배달이 늦게 왔다고 이분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야, 이 새끼야! 지금 시간을 열심히 지금 온 거 새끼야! 아니 아저씨, 저 언제 봤다고 욕을 하고 그러세요? 드시기 싫으면 그냥 가져갈게요.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뭐 이 새끼야! 일로 와. 팍 치더라고요 저를.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키도 자꾸 왜소하니까 다 반말 걷다 놓고 가. 돈은 이따가 받아가. 또 늦게 왔다고 때리고. 한 번은 배달을 하는데 이제
새벽에 우유배달을 했거든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내려가는 그 코너에서 잠깐 쪽잠 자고 5분 10분 그게 꿀맛이에요. 잠깐 쪽잠 자고. 주머니에 항상 초코바를 갖고 다녔어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항상 초코바를 갖고 다니면서 초코바를 먹었어요. 근데 배달 가면서 또 뭘 갖고 다니냐? 전단지를 저는 항상 갖고 다녔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내려왔거든요. 이 매장의 주인은 누구니까? 나니까. 매장의 매출을 높여주기 위해서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을 도와주지 않다. 새벽에 우베라라고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버스 뒤에서 무단횡단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못 봤어요.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우베라 앞에 유리에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근데 경찰이 오더니 이분 치료비 다 물어주고 저는 벌금도 나오고 벌점도 나오고 제 치료는 제가 다 제 오토바이 제가 다 고치고 너무 살기 싫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가장 힘들었던 시간 19살 때 가장 힘들었던 시간 29살 때 제가 책이 나오고 그 아저씨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아저씨가 나를 때려줘서 내가 책도 쓰고 강사도 되었다. 아저씨가 나를 안 때려줬으면 지금도 배달하고 있었을 텐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사건이 다르게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 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나를 욕을 안 해줬으면은 제가 대학교 가고 전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학교 저는 석사 박사까지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 직장에 평범하게 살아갔을 텐데 선생님이 나를 욕을 해줘서 선생님이 나를 때려줘서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힘들었던 시간들이 돌이켜보니까 그때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지금 힘드시다고요? 지금 어렵다고요? 사람을 이렇게 넘어지면요 무언가를 이렇게 짚고 일어난대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요 멀리서 보면은요 희극이래요. 그때 너무 괴로웠던 시간들이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강의 너무 잘하잖아요. 책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배우게 되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첫 번째 습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선생님 먼저 들으셨어요. 와, 너무 좋습니다. 와, 역시 분위기 달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첫 번째 보니까 주도성, 주도적이 되어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끝을 보고 시작하라. 네, 끝을 보고 시작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네, 너무 좋습니다. 책을 보면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29살 때 너무 괴로운데 강남역에 가다 보니까 이 책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이 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추천 도서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뭐 읽다가 죽어보자. 책 읽다가 죽어보자. 뒤에 추천 도서 리스트를 중고로 다 샀어요.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책을 읽고요. 퇴근하고 이후에 책을 읽고요. 점심시간에 눈치 보니까 전자책으로 읽었어요. 이동하면서는 계속 들었어요. 끊임없이. 그 당시에 mp3. 네. 제가 존경하는 강사님들의 mp3를 구해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수첩에 써가지고 계속 갖고 다니면서 횡단보도 신호 딱 걸리면은 그걸 읽었어요. 수첩에 써놨던 좋은 글귀들. 저는요 꿈이 생겼어요. 더 적게 일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평생 배달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갈지 몰랐어요. 꿈도 목표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적기도 하고. 근데 성과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2011년에 이분이 저한테 3P 바인더라는 속지가 있다고 하면서 주간 스케줄표 몇 장 이렇게 세트로 사주신 건 아니에요? 주간 스케줄표 몇 장을 제가 이 케이스는 쓰고 있었거든요. 주간 스케줄표 몇 장을 딱 주셨는데 그 전에는 플랜크린 플래너도 쓰고 달력도 썼거든요. 일정 관리를. 근데 여기다가 딱 쓰고 구멍 뚫어서 넣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딱 시간을 관리하다 보니까 한 주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교육 과정이 프로 과정이 좀 비싸요. 그쵸? 네. 너무 교육을 듣고 싶은데 이제 비용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2011년에 우리 지인이 이제 선물을 주셨고요. 2015년에 3P 바인더 프로 과정을 이분은 이제 또 다른 이경재 마스터님이라고요. 네. 저희 또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제 수강생이셨어요. 에버노트 수강생이셨는데요. 3P 바인더 프로 과정을 꼭 들어야 된다 당신은 하면서 절반 가격을 내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갚았어요. 저는 제 절반, 이분이 절반을 내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3P 바인더 프로 과정을 딱 들으니까 딱 눈이 떠졌어요. 꿈과 목표가 생겼어요. 그때 막 썼어요. 꿈을 쓰고 목표를 썼어요. 사명을 썼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해에 바로 코치 과정을 들었습니다. 바로 코치 과정. 바로 성과가 나오던데요. 수익이 바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마스터 과정. 3P 마스터까지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나 자신을 위한 투자인 것 같아요. 네. 반드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종이 위의 기적.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많은 자기계발서적에서 얘기하는 게 종이 위에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 쓰면은 이루어진대요. 그다음에 쓴 다음에 쓴 것을 벽에 붙여놓으래요. 첫 번째 만났던 책이 꿈꾸는 다락방. 그 다음에 만난 책이 이지성 작가의 첫 번째 만난 책이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그 다음 책이 꿈꾸는 다락방. 한 번 더 해볼까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비비드 드림하게 되면은 리얼라이제이션. 발음 괜찮나요? 네. 실현이 된대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실현이 된대요. 그래서 꿈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10년 전에 제가 꿈이었거든요. 이 오토바이는 차보다 더 비싸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딱 써놓고서요. 카다롱을 벽에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계속 상상했어요. 그 다음에 산 다음에 강경 대표님한테 와가지고 저 이거 샀어요. 딱 해서 보여드렸어요. 꿈의 오토바이. 독서와 바인더로 5년 만에 수입이 딱 10배 되었습니다. 처음에 200만 원을 썼거든요. 여러분들 수입 다 늘리고 싶지 않나요? 저는 월간 주간 스케줄표에 월간 원띵 월간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200만 원. 한 달에 강의를 통해서 200만 원 벌기. 그리고 가면서 항상 그걸 생각했어요.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말로 계속 외치고.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어디에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200만 원 버는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목표를 달성해서 그다음에 목표를 조금 더 높였어요. 300만 원. 괜찮나요? 네, 한 달에 300. 썼어요. 배달 한 달 내내 해도 2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벌기 힘들거든요. 강의로 200만 원 벌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3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썼어요. 이게 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공이 붙어서 1000만 원을 썼어요. 1000만 원. 됐을까요? 매일 강의를 해도 1000만 원 벌기가 힘들어요. 하루에 2번, 3번 강의해도 1000만 원 벌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1000만 원에서 끝인 게 아니라 이젠 더블로 갑니다.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2000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니까 되게 단순해요. 그냥 책에서 하라고 하면 저는 그냥 해요. 이메일 비밀번호를 내가 원하는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제 비밀번호를 얘기해버렸네. 핸드폰 로그인 비밀번호를 원하는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강의로 해서는 2천만 원 벌기 힘드니까 저는 오프라인에 온 사람들을 영상을 촬영해서 드렸거든요. 가서 보실 수 있게끔. 근데 거꾸로 했어요. 온라인에서 팔고 영상을 구매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은 무료로 와라. 저는 항상 거꾸로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게 구매를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가든 지방에 가든 온라인에서 영상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이 이렇게 맞춰졌어요. 저희 엄마도 제가 얼마 버는지 모르시는데 괜찮나요?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배달만 10년 했는데 책을 읽고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까 수익이 계속 늘어나더라는 거죠. 책을 쓰면서 프로 과정 들으신 분들 꿈리스트 쓰라고 하잖아요. 꿈리스트 쓸 때 저는 쓰면서도 안 믿었어요. 이게 이루어질까? 근데 썼어요. 베스트셀러라고. 쓰고 벽에 붙여놨어요. 근데 나온 지 하루 만에 딱지가 붙었어요. 나온 지 하루 만에 딱지가 붙었어요. 근데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잘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책 쓰기 수업도 하는 거 아시죠? 자, 순서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독서, 그 다음에 메모, 독서, 그 다음에 메모. 그 다음에 그 메모한 걸 보면서
글쓰기를 꼭 해보시면 좋아요. 우리는 메모까지는 해요. 근데 글쓰기는 내가 무슨 책이야? 준비가 되면은. 근데 준비되는 건요 절대 없어요. 준비해서 하면요 평생 못하는 거예요. 썼어요. 가고 싶은 곳 쓰라고 하잖아요. 썼어요. 프랑스 파리 한번 가야 되잖아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 딱 썼어요.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저는 다시 간다고 하면요 여기 스위스 여기 꼭 다시 가고 싶어요. 융프라우. 여기 딱 돌아보면요 다 그냥 달력이에요. 달력 그림이에요. 달력 그림. 네, 만년설. 네. 영국, 홍콩, 몽골, 중국, 두바이. 네. 그저께 두바이 갔다 왔는데요. 괜찮나요? 네. 종이에 쓰고 계속 상상했어요. 가고 싶다. 3P에서 홍콩 캠프, 몽골 캠프 너무 가고 싶었지만 사실 돈이 없었어요. 적금을 들기 시작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투자했어요. 저는 배우는데 계속 재투자를 합니다. 계속 배우는데 재투자를 하고 사람들에게 고객의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객의 불편 속에 비즈니스가 있다. 사람들이 뭘 불편할까? 뭘 고민할까? 그걸 계속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수익은 따라오던데요. 두바이 꼭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저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을 쫓아서 돈에 미쳐서 했으면요 그렇게 성과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려고, 계속 나눠주려고, 시간이 되면 만나가지고 계속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나라도 더 도와드릴까? 저는 그냥 단순해요. 여기서 배운 정신이 그거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근데 남 주려고 잘 안 하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나만 갖고 있어야지. 이거 내가 왜 줘? 저는요 배운 거 계속 나눠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나를 더 줄까? 어떻게 하나 더 알려드릴까? 지식과 경험. 가장 소중한 게 나의 지식과 경험이에요. 근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성공 경험도 좋은데 실패 경험. 내가 실패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게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배달 가서 맞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감동하시고 책 읽다가 막 우세요. 새벽에 전화가 많이 와요. 강사님 책 읽다가 눈물이 나요. 스토리가 만들어졌죠. 그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했는지. 전 독서와 메모로 극복했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주면서 성장하는 메신저. 저는 독서 모임을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서리풀 랍이라고 해서 독서 모임을 운영했고요. 올해는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메신저 랍이라고 해서 오프라인에 다 오기 힘드시잖아요. 시간이 안 되면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을 해드려요. 그리고 영상을 촬영해서 또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30분 동안 각자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명함을 나눠드리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즈니스 모임이 될 수 있게. 메신저 납이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는 메신저들의 모임입니다. 또 한 가지 적용했어요. 매주 회원들이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일요일 저녁만 하겠다. 그 다음에 1년이 12번이잖아요. 12번 중에 12만 원이 아니라 딱 10만 원만 회비를 받았어요. 연회비로. 연회비로 다 받으니까 160분이 신청하신 거예요. 160분.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위에 썼어요. 처음부터 강의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어요. 더 적기라고. 제 생각에선 과외였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컴퓨터 학원은 있는데 핸드폰 학원이 없잖아요. 카페에 가서 핸드폰 과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알려드리고 10,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10,000원 받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사드렸어요. 죄송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1로 시작한다. 너무 좋습니다. 1대1로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이분이 저의 홍보 대사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가서도 강의를 하게 되고요. 지방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요. 고객의 불편을 해결해주면 돈이 됩니다.
거창고등학교 10개명에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래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래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 가서도 서귀포로 들어갔어요. 제주시 분들이 서귀포로 잘 안 들어가거든요. 멀다고. 저는 비행기 타고 제주시 가서 서귀포까지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산, 울산, 창원, 제주, 포항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전국을 다니는 강사가 됐어요. 전국 지도를 붙여놓고 점을 찍었거든요. 점을 많이 찍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요? 세계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해외여행 가는 건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계속 상상해요.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한다면 하루에 지금은 강의를 되게 많이 줄였어요. 강의를 많이 줄이고 하루에 12시간씩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작년 2월에 브랜드 버처드라고 해서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날라갔어요. 한 4일 하는데 거의 그 교통비랑 다 해서 한 350 들었거든요. 단순해요.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가요. 근데 올해 또 샌디에고에서 또 하거든요. 또 가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전 세계에서 2,000명이 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 지인이 통역을 해줬어요.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일을 갈았어요. 근데 가서 얘기할 거야. I'm from Korea! 그때는 영어 바인더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 바인더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버전 나온다. 좀 기다려라. 막 명함 달라고. 영어 버전 나왔잖아요. 이제 가지고 가면 한국어로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네. 영어 공부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강의를 했는데 어제도 거의 한 100분 정도 오셔가지고 또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5글자로 뭘까요? 네? 빨리. 한계가 없다. 한계란 없다 누구세요? 한계란 없다. 네, 와 한계란 없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해볼게요. 내 인생에 한계란 없다. 한계를 누가 설정하냐 이거예요. 내 인생에 한계를 누가 설정하냐 이거예요. 제가 전국을 다니는 강사가 된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강사냐고. 네가 무슨. 그래서 친구도 안 만나요. 제가 세계를 다니는 강사라고 하면요 여기 비웃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가 무슨.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스펙도 없으면서. 네. 한계. 어릴 때 코끼, 애기 코끼를 묶어놓으면요 커서도 못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내 생각의 한계. 벼룩이 이렇게 뛰는데 뚜껑을 닫아놓으면 뚜껑을 닫아놨다가 계속 부딪히니까 뚜껑을 열어놔도 이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한계에 나를 가다놓고 있지 않은가. 한계란 없습니다. 이 그림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한계란 없다. 근데 그걸 극복하게 해준 게 독서였어요. 강의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바인더로 목표와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쓰는 거예요. 목표를 써놓고 끊임없는 확인 점검. 목표 쓰는 것까지는 다 해요. 국어 외치는 것까지는 다 해요. 근데 끊임없는 확인 점검. 그다음에 시간. 가장 큰 자원이 우리가 가진 게 시간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저는 목표를 관리할 때 다른 분들과 좀 다른 게 저는 스티커를 붙여요. 저는 왼쪽 위에다가 월 1,000만 원, 왼쪽 위에 월 1,000만 원 써놔요. 그럼 1,000만 원 하기 위해서 나는 강의를 몇 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계산을 하고 강의한 걸 스티커로 붙입니다. 외부에서 강의한 건 파란색, 제가 내부로 개설해서 한 거는 빨간색을 붙였어요. 저는요 따라쟁이. 제가 아는 강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했어요.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바로 갖다 해요. 저는 똑같이 따라해요. 똑같이. 시간 관리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목, 금, 토. 근데 아는 보험회사 영업 세일을 잘 하시는 분이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덧대가지고 목, 금, 토 관리할 때 여기가 목요일이에요? 그럼 목요일. 여기가 7칸이니까 좀 부족하잖아요. 주간 스케줄 할 일 쓸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요일날 부족한 부분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여기, 토요일날 여기.
근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사진까지 붙인 거예요. 사진을 붙인 다음에 사진의 자석 배치에 따라서 이름을 썼어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뭐에 고민이 있는지. 그래서 꼼꼼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꼼꼼하게. 디테일의 힘. 저는 꼼꼼한 성격 아니거든요. 근데 꼼꼼해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수강생의 사진과 자리 배치를 다 적었어요. 제주도 서귀포거든요. 자리 배치별로 이름을 쓴 거예요. 이분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써놓고 그분이 필요로 한 걸 알려드리게 한 거예요. 처음에 강의할 때 사진들 한 명이 있던 두 명이 있던 저는 폐강을 안 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10인이 올 것, 10명이 올 거 생각해서 10인실 강의장을 빌려놨는데 한 명이 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10명이 온 것처럼 100명이 온 것처럼 강의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니까 이분이 가서 저희 홍보 대사가 돼주는 거예요. 배달할 때 달력이요. 배달할 때부터 계속 기록했거든요. 그때는 수첩에다 썼었어요. 바인더를 만나고 구멍을 뚫어서 바인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배달 몇 개 갔는지, 외상 몇 건이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다 기록했었어요. 배달 수첩. 배달 갈 때 이 건물 1층에 뭐가 있는지, 큰 거리에서 몇 번째 집인지 한 번만 가보면요, 번지수만 알잖아요. 한 번만 가보면 전 다 기억해요. 지금도 딱 한 번만 가보면 반드시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했어요. 비에 쩔고 땀에 쩔은 배달 수첩. 제 보물 1호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어려웠던 순간 써놨던 기록들이 나에게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버노트를 만났어요. 근데 이게 또 대박인 거예요. 핸드폰에 기록하니까 그대로 컴퓨터에 떠요. 컴퓨터에 기록하니까 그대로 핸드폰에 떠요. 그래서 일상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 생각들, 일상의 조각들을 하나씩 에버노트에 모으다 보니까요. 지금 에버노트에 거의 한 14,000개 이상의 노트가 있거든요. 여기 통해서 저는 책을 많이 쓸 거예요. 저는 대학 안 갈 거거든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도 이제 배울 거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하고 돈도 월 한 저 정도 벌고 책도 1년에 한 두세 권씩 쓰고 괜찮나요? 네.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저는 3주 일하고 1주 여행을 가거든요. 3주 열심히 일해요. 1주 여행 가요. 그러면서 여행하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생각들 계속 적습니다. 책 읽으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생각들 계속 썼습니다. 에버노트는 박형근 TV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항상 고민해요. 에버노트의 단점도 있거든요. 바인더에도 강정 대표님 안 계시니까 죄송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좀 무거운 부분이 있죠. 제가 계속 건의했어요. 얇은 바인더 있어야 된다. 얇은 바인더 있어야 된다. 너무 무겁다. 무겁다는 의견이 너무 많다. 빨리 나왔잖아요. 얇은 바인더. 저는 계속 건의해요. 건의. 올 때마다 건의. 아까도 몇 개 건의했어요. 고객이 불편한 걸 해결해주면요.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더와 항상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니니까 핸드폰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생각들을.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스캔을 해요. 종이 좋은 양식들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하면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장해놓으면요. 나중에 검색해서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로그 같이 해볼게요. 디지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같이 쓰는 게 중요해요. 독서를 통한 자기관리. 저는 항상 지승전 독서예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요. 괜찮나요? 네. 강의 잘하고 있나요? 네. 아, 갑자기 막 너무 진지해지셔가지고 다들. 네. 저는 배달할 때부터 꿈이 생겼어요. 아까 1대1로 강의하면서 1대1로 카페에서 작기 시작하면서 강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강의는 하지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기학원에 갔어요. 목소리를 더 좋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컬 레슨을 받았어요. 직업은 배달원인데 강사처럼 하고 싶어서 화이트보드를 사가지고 세계 최고의 인재들 거기 나오죠? 화이트보드 중요성. 화이트보드 사가지고 저희 집에 있어요. 걸어놓고 쓰는 거 연습했어요. 전신 거울 사가지고 보면서 자세 연습했어요. 노래방 마이크 사가지고 마이크 잡는 거 연습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리 위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스피치 연습했어요. 왜? 직업은 배달원이지만 꿈이 뭐니까? 강사는. 그 꿈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독서를 통한 자기관리. 스펙보다 책인 것 같아요. 스펙 쌓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노량진에 가면은 그 작은 구멍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있어요. 저는 그 시간과 그 비용 대신에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B&B, 북과 바인더.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저는 책과 바인더. 이따 제 책들 한번 보세요. 저는 제 책들은 다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 네, 계속 한번. 어디 가든지.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 가져가 안 가져가요? 식당에 갈 때 핸드폰 가져가 안 가져가요? 찜질방에 갈 때 핸드폰 가져가 안 가져가요? 어디 갈 때 핸드폰은 챙겨갖고 가요. 바인더, 책 한 권 항상 갖고 다니시는 가방. 스펙보다 책. 책은 메모장이다. 하세요. 책은 메모장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책을 깨끗하게 보면요, 깨끗하게 잊어버린대요. 깨끗하게 읽는 사람이 있고 책에 메모하면서 지저분하게. 예전에는 책에 막 쓰고 접고 하면 큰일 났잖아요. 엄마한테 혼났잖아요. 동생한테 물려주고 팔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다시 알라딘에 팔 거 아니잖아요. 중고로 팔 거 아니잖아요. 책 사신 다음에 메모하고 쓰셔야 돼요. 자, 제 책 다 있으시죠? 책 한번 잠깐 보실까요? 책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50페이지를 한번 접어보시겠어요? 절반을 딱 반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50페이지. 네, 없으신 분은 옆에 분이랑 같이 보시면 되세요. 50페이지 부분을 이렇게 딱 절반 반으로 딱 이렇게 접으세요. 50페이지. 그 다음에 100페이지. 네,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제가 아직 베스트셀러인데 아직 안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네. 여기 서점에서도 파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요, 200페이지거든요. 제 책은 얇아요. 착한 책. 네. 착한 책.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루에 30분. 하루에 50페이지. 책을 읽자. 여기 50페이지 딱 잡고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람이라면 독서 모임 회원이라면 하루에 50페이지. 그럼 57에 35. 일주일이면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제 책은 얇은 책. 그렇게 책이 좋다고 막 100권씩 사셔서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100권씩 사달라는 건 아니에요. 한 권은 사셔서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수익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고 표시하고요. 네모박스 밑줄 치고요. 밑줄 칠 때 뭘로 쳐야 돼요? 자 안 씁니다. 자 안 써요. 노란 지구 투명이. 항상 책. 찍고 가죠. 중요한 거 밑줄 치죠. 펜은 제트스트림 0.7mm 3색 볼펜.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네. 실행이 답이다. 책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즉시 행동으로 옮기래요. 즉시. 앞서간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고 로드맵을 그려보래요. 저는 강사님한테 찾아가서 강사님 어떻게 해야 홍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강의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원 모집하세요? 배우고 항상 물어봐요. 항상 물어보고 배우는 걸 실천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래요. 항상 생각은 많이 해요. 생각은. 근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는 거 많아져가지고 평가는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평가는 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책을 쓸 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나 소나 쓰는 책을 이따구로 썼냐. 아직 그런 댓글은 안 달렸는데 그런 댓글이 달릴까봐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배웠어요. 그런 댓글 달렸을 때는 개나 소나 쓰는 책 당신은 왜 못 쓰냐. 책 써야 된다는 생각은 다 해요. 나도 책 쓰고 싶다 생각은 다 해요.
그럼 먼저 책 쓰기 관련한 책을 읽던, 책 쓰기 관련한 수업을 듣던. 오늘 또 제 베스트셀러 책 쓰게 도와주신 이은대 작가님도 오셨거든요. 나중에 명함 받아가세요. 책 쓰기는 이제는 독서와 메모를 했다면 결과, 성과로서 책 쓰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책 쓰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내년에 말고 올해, 지금, 바로, 당장. 저는 책을 읽고 적용한 사례들 좀 말씀드릴게요.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항상 아침마다 외친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저는 옷에다 이렇게 딱 새기고 다녀요.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이 옷에다 이걸 딱 새긴 거예요. 전 똑같이 따라요. 그분 하시는 매장에 가가지고 똑같이 해달라고. 그 다음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문구들, 책 속의 좋은 문구들. 실행이 답이다.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좋은 문구들을 계속 새기는 거예요. 항상 보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정수기 사업하시는데 매출 2천 이거를 굵게 딱 새겨놨어요. 그럼 태도가, 이분은 매출 2천 할 수밖에 없는 태도예요. 태도가 달라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사무실에도 붙여놨어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역행 스케줄 해볼까요? 역행 스케줄. 저는 항상 공지부터 올리고 강의를 준비해요. 벼랑 끝 전술. 그러니까 4주 전에 공지를 올려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저는 무조건 1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10,000원짜리 강의 공지를 올려요. 그 다음에 준비 시작해요. 왜? 공지를 안 올리면 준비 안 하니까.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데드라인을 정한다. 데드라인을 먼저 정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징검다리 목표들을 정한다. 중간에 강의장 예약하는 거, 현수막 만드는 거, 홍보하는 거, 중간 목표들을 설정해놓는 거죠. 강의 날짜 설정해놓고, 중간 홍보 날짜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일을 선택해 곧바로 실천한다. 전 내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또 한번 해볼까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저는 힘들 때 이 책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해요. 정주영 회장님은 딱 얘기하시죠. 해보기나 했어? 해보지도 않고, 저는 이런데요, 저는 이런 상황인데요. 책 쓰기도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글을 쓰려고 아침에 딱 앉으면 너무 피곤해요. 바빠요. 아침에 바쁘잖아요. 아, 오늘 저녁에는 오늘 꼭 써야지. 그럼 저녁에 또 쓰려고 앉아. 그럼 막 눈이 감겨요. 아, 내일 아침에는 꼭 써야지. 제가 책 쓰기 코칭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책 오늘 보내주세요 하면요. 아, 네, 강사님 저녁에 보내드릴게요. 저녁 되면요. 아, 강사님 내일 아침에는 꼭 보내드릴게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이유만 되는 거예요. 누구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같이 해볼까요?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내 책임이에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의 책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영향력의 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관심의 원. 내가 할 수 없는 거. 날씨 내가 통제 못하잖아요. 경제 내가 통제 못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성공한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영어 공부. 내가 할 수 있는 거. 독서, 메모, 글쓰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요. 맨날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말고 꺼내지도 마세요. 책을 읽다 보면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가난하고 제가 제일 힘들고 제가 제일 못난 줄 알았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다 한 번씩 죽을 뻔 하던데요. 다 한 번씩 힘들었던데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서 성공하시던데요. 안 되는 이유 얘기하지 마세요. 책도 내가 안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책 살 여유는 되시잖아요. 저는 책 살 여유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도서관에 가서 책 사라고 하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서관 가서 빌려보라는 거예요. 컴퓨터 다 있으시잖아요. 컴퓨터 없대요. 그럼 핸드폰 했을 때 핸드폰은 다 있잖아요. 시간이 없대요. 잠을 자지 마세요. 30분만 글을 써보시고 30분만 독서를 해보세요. 삶이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맨날 환경만 탓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진 한번 찍으시겠어요? 요거는 사진 한번 찍으시겠어요? 한 분이 찍으셔서 양재나비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제 책에 이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조금 흐리게 나와가지고 저는 딱 성과에 도움되는 책들, 실용서적만 있습니다. 네, 한 분이 양재나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책을 읽고요. 딱 하나만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 듣고도요. 딱 하나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본깨죠. 많이 들어보셨죠?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해볼까요? 적적도. 적용하고 또 적용하라. 책에서 딱 한 가지만 찾아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고요. 이 특강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 삶이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화내는 거 아니에요? 독서 모임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는 잘 하기 어렵거든요. 또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양재나비 예전에 양재동에 살 때 2번 간 다음에 제가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시간에 나가기가 힘드니까 따로 독서 모임을 일요일 저녁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동나비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2-3분 오셨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20-30분이 됐어요. 저자 특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제가 잠깐 가서 살았었는데 지방에 가서도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독서 모임 만드세요! 그러니까 가서 독서 모임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독서 모임 만드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안 하면서 독서 모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독서 모임 2명, 3명 혼자 아무도 안 하면 어때요?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근데 뿌리를 깃발을 꽂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리더는 외로운 거예요. 근데 독서 모임 하니까 좋은 게 독서 모임 하면 사람을 모집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를 배우게 돼요? 모집하는 마케팅을 배우게 돼요. 또 문서를 나눠줘야 되니까 문서 능력, 편집 능력이 생기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스피치 능력이 생겨요. 저도 말 잘 못했거든요. 독서 모임 환경 만들기. 저는 2012년부터 이렇게 소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값없이 나눠주세요. 밥 사는 게 리더입니다. 강정 대표님 항상 얘기하시죠. 지식을 나눠주던 밥을 사던. 그럼 밥은 항상 제가 사요. 지식도 더 나눠주기 위해서,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는 사람이 메신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돈도 받으세요. 돈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 경험 알려주고 난 항상 배고프잖아요. 수익이 없으니까. 근데 알려주고 돈도 정확하게 요청하세요. 얼마의 돈을 요청하시면요. 그 비용에 합당한 사람들은 희한한 게 무료로 알려주면 값어치를 못 느끼거든요. 오늘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특강비를 5,000원 내셔서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근데 5만원, 50만 내신 분은요. 막 사진 찍고 녹음하고 와 장난 아니에요. 10,000원짜리 강의랑 10만원짜리 강의랑 100만원짜리 강의랑 내용이 같아도 태도가 다른 거예요. 돈 가는데 마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컨설팅을 하거나 상담을 했을 때 꼭 돈을 받으세요. 비용을 받으세요. 무료로는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메모한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메모한다. 저는 항상 배워요. 여기 프로 과정을 10번 넘게 들었고요. 독서 리더도 3번, 독서 기본 과정도 한 10번 들었어요. 정리력도 한 5번 들었어요. 네. 저는 시간이 될 때는요. 계속 가서 와서 다시 배워요. 다시. 제 모교에 와서 리마인드.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저도 강의를 하지만 여기 강경 대표님 강의도 들어봐라. 이재덕 강사님 강의도 들어봐라 하면서 계속 연결을 해줘요. 소개를 해드려요. 끊임없이 다시 배우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배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수강. 재수강도 중요해요. 미안해요. 네, 끊임없이 메모한다. 계속 메모. 컴퓨터로 쓰는 게 좋을까? 손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손으로 쓴 다음에 사진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시면 좋아요. 검색하실 수 있게끔. 나의 지식과 경험은 안 묵지요. 머릿속에만 있어요.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내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나의 아이디어, 나의 생각, 내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보세요.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블로그. 블로그는 꼭 하셔야 돼요. 블로그를 하시던 유튜브를 하시던 오늘이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단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블로그를 하겠다. 나는 오늘부터 유튜브를 하겠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SNS라는 공간에 올려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시간당 얼마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은 아무지.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침에 건강체조 너무 좋죠. 예. 근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경험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세요. 꼭. 유튜브에 올리실 때는 스마트폰 삼각대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하실 때는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으시면 좋아요. 같이 해볼게요. 세상에 나를 알리자. 전 유튜브 하기 전에, 블로그 하기 전에는요, 한 달에 한 번 강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면서 한 달에 20회에서 30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독서 노트,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한 분야에서 20년, 30년씩 하신 분들이잖아요. 나의 이야기, 나의 실패의 이야기 꼭 올려보세요. 그럼 누군가는요, 그 말에 용기와 희망을 얻더라고요. 제가 배달 늦게 왔다 맞았던 이야기. 배달 돈이 없으니까 밤에 대리운전을 잠깐 했었거든요. 3만 원 더 벌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잘 운전을 못하니까 이분이 운전을 하고 저는 이분을 따라가서 이렇게 태워드리는 그 일을 했었어요. 네. 3만 원 더 벌고 싶어서 한겨울에.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에 쓰니까 사람들이 다 대리운전 한 번씩 해본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나 자신을 위한 투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 한때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나 자신에게 투자한 거, 여기 교육 과정들이 저는 처음에는 되게 비싸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적금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지불해요. 그거 지불하면요, 10배, 100배 돼서 돌아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재수강 하세요. 재수강. 들으셨던 분들, 내가 다 안다 생각해도요, 저도 엊그저께 와서 프로 과정 다시 들었거든요. 완전 새롭던데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완전 새로운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오셔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여기 교육과정도 있고요, 다른 교육과정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죠. 유튜브 보실 때도요, 메모하면서 보세요. 메모하면서 내 비용을 배우는 데 투자하세요. 책 사는 데 돈 아끼지 마세요. 연봉 1억 메신저가 되다. 아, 요즘에 이게 그렇게 베스트셀러라고 하거든요. 예. 이 책 가면서 14,000원입니다. 가셔서 꼭 구매하시고요. 사인도 받아가시고, 저는 이제 여기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이제 해외로 갈 거거든요. 사진도 찍어가시고 명함도 받아가세요. 네. 다음에 강의할 때는, 다음에 저자특강 불러줄 때는 영어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이제 오시면 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세요. 황금률의 법칙. 내가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럼 먼저 대접하세요. 먼저 나눠주세요. 밥 먼저 사세요. 나눠주니까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이게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분이 그 250명에게 저보다 저를 더 홍보를 잘해주시는 거예요. 황금률의 법칙.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 이제 봉우리가 이제 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기다려주셨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어머니는 막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도 전화도 잘 안 하세요. 외동아들인데 그냥 최고의 도를 깨달으신 분인 것 같아요. 최고의 도가 뭔지 아세요? 내비도. 그냥 내비도요. 근데 막 닥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친구들 보면 막 닥달해요. 어디냐? 왜 안 들어오냐? 막 닥달해요. 그럼 얘가 그러니까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뭐가 되려고 그러긴. 다 생각이 있고 때가 있거든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요, 가을에 피는 꽃이 있어요. 근데 봄에 피는 꽃들이 꽃이 핀 다음에 가을에 피는 꽃이 안 피니까 막 욕을 하는 거야.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다 폈는데 지금 빨리 펴. 봄 꽃이 다 지고 나니까 가을에 꽃들이 피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때가, 네, 책 속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책에서 만났거든요. 책을 읽고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요, 나의 때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진정한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열강 괜찮았나요? 네.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써서 붙여놓고요. 항상 이걸 외쳐요. 힘들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많이 힘들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독서 모임 새벽에 이렇게 또 올래니까 왜 이렇게 또 새벽부터 하는 거야?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 오셔서 에너지 받으시고요. 저도 시간 될 때마다 참석하도록 할게요. 같이 이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자리에서 외치시는데요. 크게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거예요. 크게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한 번 더 크게 손을 이렇게 하고 하시면 돼요.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형은 작가님 강의 잘 들었고요. 소감문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간단하게 소감문 작성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